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인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호 11대 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경북경찰청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명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니라 7여단장으로 봤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전체가 13장이었는데요. 5페이지 반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된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반면 불송치 군인 2명에 대해서는 딱 설명이 7줄이었습니다. 5장 대 7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월권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지시와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호 11대 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7여단장이 송치가 됐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특검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번 키워드, 임성근 결국 빠졌다입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저희가 송치, 불송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치는 6명, 불송치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이죠.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그리고 경찰에서 그러면 이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이었고 결국 빠졌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은 역시 일관성이 있구나. 모든 책임은 사고가 나면 밑에 사람만 책임을 집니다. 이태원 참사 기억나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졌습니까? 지금 해병대의 이 최해병의 죽음 속에 해병대 1사단장이 지금 경찰에서 불송치가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면죄부로 받은 것이죠. 말하자면은 제일 상급자는 지금 빠져나가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문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없다. 나머지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다 사과하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해병대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해병대로서 자격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우리 대한민국의 해병의 이 현 주소가 너무 좀 말하자면 안타깝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13쪽 중에 7쪽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찰이요. 절반 이상입니다. 결국엔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개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의아한 게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죄 없는 임성근 1사단장을 살리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 5만 많은 고위공직자가 죄 없는 1사단장을 살리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까? 그 수사해협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거의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네. 죄 없잖아요. 왜 이랬죠? 라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곧 있으면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가세요. 하와이 순방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결국엔 거부권 행사를 가시기 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고 하와이 가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 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병대 특검 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맞춰주고요. 네. 두 번째, 이 해병대 특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에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결국엔 차단하면서 마음 편하게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추측 때문에 굉장히 고약하게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있구나. 네. 라는 개인적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또 오늘 발표된 내용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 법감정, 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나쁠 수 있죠.
그것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냐 없냐,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은 법적 책임이 있느냐 도의적 책임이 있느냐. 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경찰에서 얘기한 것은 검찰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이분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정해서 나온 발표인데 지금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사건을 조사해서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밝혀서 이첩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사건을 조사해서 조사된 자료만 넘기라는 뜻이 이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본인의 어떤 판단, 기소를 누구 해라. 거기서부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거고, 그 과정에서 항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줄기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북경찰청의 발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법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그날에 저희가 이제 통화 녹취 내용을 보도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지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그러니까 밝은 가능성을 염두해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칠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화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자, 그리고 이 전화 통화 1시간 뒤에 최상병이 실종이 됐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예. 오늘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경찰 발표의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시는 하지 않았고 지적이나 질책은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녹취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고요. 지시와 질책, 지적 이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발표에서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연히 빠지겠구나 예상을 했었고, 네. 예상대로 나온 겁니다. 법적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병이 순직에 이르는 데에 어떤 지휘관의 책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는 결국 순직해병 특검법 특별검사가 이 부분을 밝히게 될 것이다. 경북경찰청도 그때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석열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 바깥으로 수사할 수 있었겠나, 이런 점에서 경북경찰청의 어려웠던 점, 7페이지에 걸쳐서 임성근 사단장이 왜 무혐의인지 밝히기 위해서 왜 그리 안간힘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경북경찰청 오늘 수사 발표하신 분, 그리고 경북경찰청장 오늘 수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대전 현충원의 최병 묘역을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는지, 그 영전에 바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탄원서를 낸 최병 어머니한테 이 수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는지,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꼭 경북경찰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법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라는 의견과 그게 아니다, 면죄부를 준 거다, 부딪히고 있거든요. 뭐 면죄부를 준 거는 국민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고.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 비상식적인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가지고 고위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는가.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요. 그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는요,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하면요, 그게 지시인지 조언인지 질책인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따를 거 아닙니까? 명령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자꾸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은요. 현장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당시 최고 상관이 제대로 수색하라고 자기 부하 간부들을 계속 압박하고 질책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임성근 사단장이 막 들어가 막 이러지 않았었으면은 최혜병이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이거 인과관계가 명확한데도 이걸 가지고 뭐 인과관계가 없다느니 또 월권은 했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라느니 지시는 내렸는데 지도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빨리 특검 가야지 더 이상의 수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을 가야 된다. 예. 자, 윤희석 위원님. 지금 총책임자가 7여단장으로 오늘 적시가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여단장은 지금 기소 가능성이 있게 됐고 사단장은 빠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제가 이 법적 판단에 대해서 또 해석을 또 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오늘 그 발표를 보면은 여단장을 통해서 사단장은 여단장을 통해서 대대장의 명령 상황 그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위치였다. 네, 이 얘기를 직접적인 제일 소통을 먼저 하지 해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도 포 대대장의 오인할 수 있는 수색 명령 거기서부터 기인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최고 상관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최상병이 들어갔고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따른 법적 판단을 해서 수사당국에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특검을 가자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형식과 절차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검을 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와 다른 야당들이 생각이 다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자,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하나 그러니까 최상병 실종 1시간 전 통화 녹취를 들어봤는데 사건 전날인 7월 18일에 여단장이 사단장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다라는 녹취도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한번 다시 꺼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아직 사장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방금 여단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단님 지침받고 저희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공보 활동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 치하를 했다는 거는 뭐 국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부식시킬 만한 수사 결과였다고 보세요? 전혀 이제 이런 그 임성근 1사단장의 등장과 녹취를 고려하지 않는 법적 잣대로만 갖다 대서 결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냥 구겨놓은 듯한 발표였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결국엔 산수로 쉽게 풀이하면 이 결과라는 최혜병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현장에 있던 포대장들은 물살이 너무 급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녹취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와 계셔. 이런 거거든요. 전체 녹취의 이 흐름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만에 하나 임 사단장이 그 전체 사건에서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없었다는 전자에 보시죠. 임 사단장을 다 빼보세요. 그 현장에서 그 있던 포대장들이 이건 물살이 급해 들어가면 안 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냥 구겨 넣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본인의 주장을 해왔거든요. 저희가 임 전 사단장이 했던 얘기도 다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그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순직한 최혜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까?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물에 들어가 있느냐, 당장 멈추고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신속 기동 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신속 기동 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이 아닙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봤고요. 이 내용은 뭐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 오늘 그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김보엽 위원님. 예. 또 언론인 출신이니까 이런 부분을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가 온마이크 브리핑 하겠다. 다만 백브리핑은 다시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정도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무혐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7월 19일이면 최혜병 순직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 수사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떳떳했다면 처음부터 비공개 혹은 녹음 영상 녹화 금지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국민들께 우리들이 수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죠. 네. 그러지 못한 것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임성근 사단장의 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 2명의 처벌을 면해달라는 탄원서인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탄원서가 아니라 잘못은 저들에게 있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상황을 오인하여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인데 저는 책임이 없고 저 현장 지휘관들에게 책임이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라고 쓴 게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 위에 보면 The buck stops here라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다는 건데 저는 그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The buck stops there입니다. 언제나 현장 책임자 혹은 지휘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절대 상관들에게 책임져야 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The buck stops there.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졌으니까 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공수처 수사도 지금 경찰 수사가 밝혀진 만큼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이라고 저희는 지칭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대통령실 내 신봉철 차관부터 해서 너무나 거미줄처럼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도 이걸 섣불리 수사를 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휴대폰도 지금 압수수색도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될 수도 있는 02800-7070 이런 부분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결국에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를 볼 것도 없습니다. 경북청 오늘 수사 발표를 보면 이건 특검이 아니면 밝혀질 수 없는 것이고 더더욱 제가 말했던 것은 이렇게 무죄가 나올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위해서 왜 대통령실은 왜 불필요한 수사 여부를 했는지
이건 더더욱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도록 네.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야당에서 이제 특검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한 얘기가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윤희석 의원님.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언제쯤 행사할 걸로 예상하세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지금 많죠. 저희가 이 특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현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국민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요건이 지금 충족됐다고 보세요? 이미 충족됐죠. 여론에서 60% 이상이 최상병 특검법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오늘 얘기를 경찰 해야지. 수사 결과로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서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예견하는 예고편입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짜맞추기 수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뭐 제2요구권을 건의할 거다. 아니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제2요구권 할 거면서 마치 건의 받아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거부하시고 국민의 심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